안녕하세요. 행동대장 김대영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계신 QABA 실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QABA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4가지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 학위, 두 번째는 교과목, 세 번째는 실습, 네 번째는 시험. 요 4가지가 다 맞아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세 번째 실습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실습은 석사 자격과 학사 자격 요구되는 시간이 다릅니다. 석사는 1500시간이 필요하고요. 학사는 1000시간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실습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는 거예요. 일단 실습은 2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실습하는 시간, 이걸 지금부터 실습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. 내가 이 실습했던 내용을 나의 지도자한테 점검받는 것, 이것을 우리는 보통 슈퍼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QABA 실습은 이와 같이 실습과 슈퍼비전 이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내가 석사를 취득하려면 1500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1500시간 안에 실습과 슈퍼비전이 다 합쳐져야 합니다. 그러니까 실습 시간과 슈퍼비전 시간이 합쳐져서 15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흔히 하는 우리 오해는 내가 실습을 1500시간 하고 또 추가적인 슈퍼비전이 더 있어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렇지 않고요. 이 1500시간, 내가 만약에 학사를 취득할 거면 1000시간 이 안에 실습 시간과 슈퍼비전 시간이 다 포함되어서 채워져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실습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, 한 달 단위로 이제 끊어져요.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한 달 단위로 이제 끊어서 해야 되거든요. 일단 한 달에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14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 한 달에 140시간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, 많으면 한 최대 120시간 정도 하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규정상에는 매월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140시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시간이 그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지난 영상들 자격 이제 취득과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. 일단 간접 실습과 직접 실습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. 일단 간접 실습은 내가 그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그 밖에 전부를 이야기하고요. 그다음에 직접 실습은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 세션 또는 교육 세션들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이제 직접 실습인데,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, 이 직접 실습, 그러니까 내가 티칭하든지 치료하든지 어떤 이런 직접적으로 뭔가 전달하는 게 40% 이내로 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시간을 했으면 적어도 40시간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토탈 1500시간을 해야 되는 거면은 이 1500시간의 40%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40%면 몇이죠? 600인가요? 600시간 이상은 직접 실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접 실습을 지금 보시면 60% 이상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준비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부모님이나 스태프들 교육하고 이런 간접적인 내용들로 절반 이상, 절반이 뭐예요? 70% 이상을 채워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실습 안에 슈퍼비전이 이제 담겨져야 하는데, 그 슈퍼비전은 5% 이상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슈퍼비전은 우리가 5%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5%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,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20시간을 실습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여기에 5%로 슈퍼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 120시간의 5%는 6시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120시간의 5%인 6시간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서,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실습을 114시간 하고요, 슈퍼비전 6시간 이렇게 받아서 한 달에 120시간을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우게 돼요.
그래서 보통 한 번에 6시간씩 슈퍼비전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 뭐 6시간이니까 6번, 1시간씩 6번을 만나도 되고, 뭐 3시간씩 2번을 만나도 되고, 2시간씩 3번을 만나도 되고, 어찌 됐건 이 슈퍼비전은 5%가 되어야 되고, 이게 달달이 이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. 자, 이게 2024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건데요. 어째 2024년 전에는요 3개월마다 슈퍼비전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.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한 달 안에 해야 돼요. 한 달 안에.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슈퍼비전이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140시간을 한다고 치면은 그 5%면은 꽤 시간이 많잖아요. 지금 뭐 7시간 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7시간을 한 달에 잘 쪼개서 중간중간에 계속 미팅을 해야 된다,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슈퍼비전을 내가 슈퍼바이저랑 1대1로도 받을 수 있고, 또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. 여러 명, 2명 이상이 될 경우는 그때부터 그룹 슈퍼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내가 만약 슈퍼비전을 받는데, 내가 슈퍼비전을 학사는 총 내가 50시간의 슈퍼비전이 필요하고요. 그 석사는 75시간의 슈퍼비전이 필요해요. 기본적으로. 그러면 이 중에 50%는 그룹으로 여러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사는 적어도 25시간 미만은 그룹으로 해도 괜찮다,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룹의 인원은 몇 명까지가 되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, 이거는 규정상 그 슈퍼바이저의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 임상 경험상 3명 넘어가면은요 답 없습니다. 한 명 얘기해도 1시간 2시간 금방 가거든요. 근데 3명 4명 모여 있다? 한 번 슈퍼비전 하면은 뭐 8시간 9시간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보거든요. 되도록이면 1대1 슈퍼비전이 제일 좋고요. 뭐 같은 기간에 있다? 뭐 같은 뭐 사례를 하고 있다? 그러면 뭐 2명, 3명, 2명까지는 납득이 되는데, 뭐 4명, 5명을 모아서 한꺼번에 슈퍼비전을 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슈퍼바이저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슈퍼바이저는요 학사, 석사 이제 구분 없이 이 다음 세 자격 플러스 기타 자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, 대표적으로 요 세 자격자들에게 슈퍼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QABA에서 발급하는 석사급 자격증, 이 QBA 자격자들이 슈퍼비전을 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BACB에서 석사급과 박사급, 그러니까 BCBA들과 그다음에 BCBA-D 자격 소지자들이 슈퍼비전을 이제 줄 수가 있다라고 규정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뭐 한두 해 전이었던 것 같은데 BCABA도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금방 사라졌어요. 그럼 현장 실습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. 일단 실습이 시작이 되려면은 교과목 이수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QABA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업을 들은 첫날부터 실습을 할 수 있어요. 그 전에 실습했던 것들은 전혀 소용없습니다. 무조건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해요.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QABA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입학일로부터가 시작일입니다. 저는 좀 마음이 놓이기 위해서 수업 일로부터 할 것 같아요. 수업 시작 일로부터 실습을 시작하는 게 그 규정상 이제 맞고요. 그래야지 문제가 없고,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실습을 해야 되느냐, 내가 실습을 어쨌든 시작하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종료해야 되느냐, 7년의 기간 안에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종료된 이후에도 이 슈퍼비전 로그들을 작성하게 되거든요. 이 로그들을 적어도 이제 7년을 최대 7년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습이 완료가 되시면 시험을 치시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현장 실습 시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채울 수 있냐, 이렇게 또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. 실습을 하시는 장소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ABA 분야, 응용행동분석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거나 실습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활동이 ABA 분야냐는 것은 슈퍼바이저의 재량이 많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 실습 일지를 작성해주고 이제 검토해주는 게 슈퍼바이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슈퍼바이저가 이 ABA 분야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 실습 시간이 이제 축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같습니다. 지금까지 QABA 실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실습 일지, 슈퍼비전 로그들을 조금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 규정들이나 또 기타 다른 세부 규정들, 디테일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행동대장 김대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